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수출입에 큰 축을 담당했던 인천항. 하지만 이 최근 미중 무역 갈등, 거기에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인천항 물동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인천항만공사 정원종 글로벌 마케팅 팀장님 모시고 감소하고 있는 인천항 물동량 문제, 해법과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원종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천항 물동량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어떤지, 또 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물동량 비중 등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2019년 상반기에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152만 TU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간 저희 목표인 325만 TU에 대비했을 때 46.8%를 달성한 수치인데요. 이 중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6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간 교역 실적의 경우 92만 1천 TU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 간 교역 실적이 많은데요. 40만 3천 TU로 두 번째이고 이 중 베트남을 제외한 대만, 홍콩 등 기타 지역 간의 교역이 감소하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무역 경기와 관련한 교역량 감소와 더불어 대만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화물 감소라든지 아니면 웨이스트 페이퍼 관련 화물의 감소,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덥지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하절기 기온이 좀 작년보다는 다소 좀 낮다 보니까 네. 홍콩 등지에서 수입되던 에어컨이나 선풍기와 같은 냉방 관련 가전 수입량 역시 감소했고 이에 영향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절대량이 1천 TU 수준으로 사실 전체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미주의 경우 반대로 1천 TU 실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인천항 컨테이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0.5%인 2만 6천 TU가 감소를 하였고요. 주요 원인은 첫째, 동남아 실적 1만 3천 TU 감소, 둘째, 미국발 이란 제재와 관련한 이란 간 교역 실적이 전년엔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양이 2만 4천 TU입니다. 예, 아울러 중남미 간 교역 감소 등으로 인해서 분속되며 미중 간 교역 무역 분쟁과 관련한 대중국 물동량 감소 징후 역시 현재 감지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응을 저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이 세계적으로 교역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고, 또 얼마 전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천항 이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인천항은 얼만큼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해서 중국에서 이를 조립하여 미주 등으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이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수출입 화물 위주로 화물을 처리 중에 있고 중국의 최인접 항만이기도 한 저희 인천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5월부터 인천항발 대중국 중간재 수출 역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 공사 역시 관련 사항을 예의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네. 일본발 수출 규제의 경우 현재까지는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재까지 수출 규제 중인 3개의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니지스트, 플루오르폴리이미드는 70% 이상 항공으로 운송 중에 있습니다. 예. 게다가 18년 아까 말씀드린 이 2개 품목 같은 경우에 18년에 저희 인천항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양을 보니까 해운 물동량이 약 1,100톤. TU 환산량을 추정했을 시 약 70 TU 수준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물동량 중 비중이 0.00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100% 현재 해운으로 수입되고 있는 에칭가스의 경우에는 네. 인천항은 원래 일본에서 수입되는 에칭가스가 없었습니다. 즉 제로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이 아니라 뭐 부산항이라든지 다른 그렇습니다. 항으로 수입. 일본발 에칭가스의 경우 90%는 부산항, 그렇군요. 10%는 울산항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반기에는 이 중국과의 물동량이 3%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이 영향은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징후는 5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포착이 되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상황 자체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희 인천항 물동량은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 만큼 저희 공사 역시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뭐 대응책 마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라던가 나온 게 있나요? 예, 일단 우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네.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언급드린 대중국 중간재 수출 물량이 이제 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화물,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계속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전자상거래 화물이라든지 네. 혹은 중국에서 저희 인천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농수산품 등을 발굴함과 동시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된 미주로 수출이 되는 완제품 그 화물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가던 게 없어지니까 반대로 국내에서 나가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항에는 현재 한 개의 미주 서안 항로가 있는 기항을 중에 있으며 네. 이를 활용해서 국내 중부권에 소재한 미주향 수출함을 유치 역시 단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는 현재 중국으로 나가고 있던 이 중간재가 당연히 대체 장소인 베트남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동남아향 특히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바 관련 화물 유치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또 한편이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3자 회동이 성사되면서 이 비핵화 논의가 재개되는 등 한반도가 다시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유엔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또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이 인천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대비책 계획이 있다면 말해주시죠. 예, 저희 인천항은 1998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인 2010년까지 남북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인천항의 물동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서해 지역 항만이 수심이 다소 얕고 겨울철에는 해빙까지 되는 등 사실 그렇게 조건이 좋은 항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저희 인천항이 북한의 수출입 물동량을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체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천과 남포뿐 아니라 인천과 해주 간의 운송도 연결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천항을 이용한 북한의 환적 화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에서 인천항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TF 역시 태스크포스팀 역시 구성이 된 바 있고요. 네. 그간의 남북 경협 사례, 연구 논문 등을 분석하고 남북 경협을 관련해서 인천항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대북 정책 방향 등을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또한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 세미나와 포럼 등 개최를 통해 남북 경제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1998년부터 이 남북 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는 이 관광은 주로 동해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 북한과의 교역은 주로 서해 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예. 이 그전에까지 쌓은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예. 다시 이 남북 경협이 재개가 되면은 예. 네, 인천항이 또 이 북한과의 경제 교역의 또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많은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인천항 얘기를 잠시 해보자면 이 인천항 개항 이후로 올해 최초로 이 상반기 여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예. 굉장히 또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일 텐데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말에는 신국제 여객 터미널도 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신국제 여객 터미널의 개장 상황은 어떤지 또 그리고 이 개장 이 3개월이 지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이 크루즈선 유치는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올해 12월 개장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에 있습니다. 네. 현재 터미널 내부의 면세점 및 상업시설 등을 이용자 편의시설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중국의 금한령이 현재까지 지속이 이어지고 되고 있죠. 있는 관계로 중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선이 우리나라를 기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발 크루즈선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높습니다. 이런 편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지자체, 관광공사와 함께 크루즈 모함과 월드 크루즈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올 10월에는 금년도 두 번째로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항할 예정이며 네. 미국 국적 크루즈 선사인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밀레니엄호 역시 세 차례 더 인천항을 찾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크루즈 터미널이 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이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일각에서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아무래도 큰 예산을 들이고 다른 이 크루즈 터미널도 지금 사실 이 개점 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예. 우려에 대해서 이 인천항만공사 이 남봉현 사장은 의료를 이제 불식시키면서 총 22항차가 계획이 돼 있고 예. 또 이 월드 크루즈의 경우 한 해 총 10항차가 입항할 예정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은 이 지난 4월 개장을 하면서 이 처음 출항했던 코스타 세레나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지금 이 크루즈 유치라던가 성과가 없습니다. 예. 이 목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떤가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다소 실적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반기에 좀 이제 크루즈 기항 항차가 집중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노와 같은 경우도 있고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밀레니엄호 역시 일단 3항차 더 인천항을 차릴 예정이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원래 계획대에 맞추어서 거의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크루즈의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다 보니까 또 이 중국의 또 이 한한령 이 해제가 과연 이 크루즈 터미널의 활성화의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또 한편 인천 시민들께서는 이 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요. 일명 이 골든하버라고 하죠. 이 복합 해양 관광 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여러 차례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성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든하버 사업은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매각을 통해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해당 부지를 해양문화관광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투자가 가능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IR을 실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 투자 유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떤 뭐 시설 계획이라던가 뭐 테마파크라던가 뭐 쇼핑단지라던가 또 구체적인 계획안이 이렇게 마련된 게 있나요? 이 부분 역시 사실은 투자 유치와 병행돼서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별도로 조금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송도 이 신항 주변에 이 화물 차량 터미널을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 또 인근 주민들이 또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에 예. 대해서 인천항만공사는 어떤 계획이라던가 어떤 뭐 협조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송도 지역 주민분들의 그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뭐 연수구청이나 지자체 등과 공조를 해서 네. 그 부분들의 의견에 저희가 귀를 충분히 기울여야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고요. 네. 그리고 또 반대 쪽에서 또 이제 실제로 그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해야 하는 수요자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자 간의 의견에 중간에 조율점을 찾아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뭐 주차장 뭐 건립 강행이라던가 아니면 예. 이전이라던가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이라 나온 게 아직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올해 인천항만공사가 창립 1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시청자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앞으로 인천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비전과 또 이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글로벌 물류 및 해양 관광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고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와 항만 환경에 빠르게 대처해서
고객의 성공을 여는 첫 번째 항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가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저희 항만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항만 물류업계,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쇼에서는 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인천항 물동량에 대한 대책과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 신항 그리고 배후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인천 항만공사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이 준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물류 관광을 통해 인천 경제를 이끌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인천 항만공사 정원종 글로벌 마케팅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막보다 화려한 인생 2막 제2회 50플러스 액티브 시니어 축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만 69세 이하로 구성된 액티브 시니어 동아리 단체로 8월 2일 금요일까지 예선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그레이 네상스를 꿈꾸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